제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출발선을 조금 더 높이 해주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할까 말까 하는 중간에 선생님 전화 드리니까 하시라고. 그럼 할게요. 이러고 됐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걸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예,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요. 이게요, 본인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행동을 안 하셨다면 이 결과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후보로 당첨이 되셨거든요. 근데 후보가 저 뒷번호였어요. 1000번이 넘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얘기하시길래 1000몇백인데 되겠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류 준비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현장. 가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본들 안 가시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가셨어요.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어떤 순간에나 중요한 거는 실행이에요. 근데 본인이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됐죠. 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와. 돈이 진짜 또 네. 정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장러 아임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태평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현장의 분위기를 담았고요. 그래서 뭘 사야 할지 단지를 아예 찍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집 마련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물놀이 개장했네요? 네. 밤새도록? 네. 아, 진짜? 휴가 갈 필요 없고 여기 수영장에서 애기들, 엄마들 뭐 도시락 싸가와가지고 먹고 네. 그냥 뭐 물놀이장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네네. 아, 오랜만에 본다 소리. 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태평로 임장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자 왔거든요. 현재 태평로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 얘기 좀 해주세요. 태평로 아파트는 중구 중심에서 요즘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동인 힐스테이트부터 이 라인까지 쭉 따라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물량이 많을 때 앞쪽부터 소진되고 지금은 동인 힐스테이트 쪽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남아있는 케이스인데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져요. 이제 627 정책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추세이고 이게 차츰차츰 정리가 되면 발전하지 않을까. 전세 시장 어떤지. 전세가 요즘 굉장히 귀하죠. 올 초만 해도 전세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전세 2억 5천 선까지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을 많이 찾다가 지금은 전세가 거의 없어요. 전세 물량은 앞으로도 조금 더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매수문이 어떤 평형 찾으시는지, 거래가 많다면 그만큼 선호도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거래가 많은 아파트가 어딘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또 국민평형이라는 8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찾고요. 25평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물량이 이 태평로 전체에서 따져보면 여기 있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그리고 길 건너 달성파크 푸르지오 그다음에 고성도까지 넘어가면 있겠지만 요 라인에서 봤을 때 25평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요 5구 타입의 매물은 있긴 있지만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84 타입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실거래가가 뜨잖아요. 단연 여기 대구역 센트럴자이가 물량도 많았고 매매가 많이 일어났어요. 23년도 보면 거의 90건이 매매가 일어났고 올해만 해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35건이 되니까 최고 매물이 많이 소진되는 게 여기 대구역 센트럴자이. 대구 전반적으로 거래량 보면 항상 랭킹에 드는 단지가 맞아. 대구역 센트럴 자이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는 얘기고 구독자분들하고 임장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푸릇푸릇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소리, 분수소리 나고 주상복합 같지 않은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도 대단지는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렇죠. 네, 그걸 느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연도 밖에서 이렇게 보시면 신축이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구 센트럴자이가 2017년식이지만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외관상에 도색도 다 했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태평로에 유일하게 이 단지가 연식이 있고 네. 나머지는 다 23, 24, 25, 26 이렇게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일단 뭐 단지수가 받쳐주고 임장 오셔가지고 보고 나면 신축 둘러보고 오셔가지고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컨디션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 태평로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주요 매수자, 임차인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유형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동성로도 가깝고 그리고 뭐 대구역 이용하기도 좋고 대구뿐만 아니라 구미나 아니면 서울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 바로 수창초등학교 가깝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 세대들 많이 보러 오고. 여기는 학교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태평로에 있다가 옮겨가는 수요가 있느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여기서 편안히 보낼 수 있고 네. 서문시장 쪽에 가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길 건너서 칠성동, 침산동 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침산동으로 가시거나 수성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죠. 아무래도 수성구 학군이 있다 보니까 수성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데 보통 초등학교 엄마들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아까 물놀이장 보셨죠? 네. 이 동네 애기 엄마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서 학군은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엄마가 걱정돼서 도로 하나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데 중학생부터는 버스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흐름은 어떤지,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실거래가는 대구의 센트럴 자이를 본다면 5억이 조금 넘어섰어요. 나머지 신축은 6억 이상 다 찍었거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6억, 신축은 6억 한 2천, 3천으로 보시면 되고 센트럴 자이도 이제 5억 2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잖아요. 근데 매도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과 매수자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 틀려요. 아직까지 매수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이 호가하고 실거래는 좀 차이는 있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 5천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폭에 따라서 뭐 로얄층, 로얄동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도 내가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안에 이제 내부 컨디션을 보고 서로 조정을 하는데 물량이 조금 줄어들 때는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데 아직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인데 앞으로는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매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는 다 똑같잖아, 그죠? 근데 내가 가진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부동산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이 제일 싸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 내년 초반까지가 살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탁 집어놨다가 나만의 마지노선을 생각 그거까지 딱 됐을 때는 매수하는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 까놓고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을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네.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방향이 되게 중요시하죠. 집이 너무 어두운 방향 쪽에 있으면 팔 때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단지수가 너무 작거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는 분양 가격을 보면 거의 공급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고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수 많고 초등학교 가깝고 방향 좋고 이런 게 다 따지지 않을까 그런 단점은 조금 피하시면 특히나 주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빼는 방향이 있긴 해요. 북쪽.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죠? 소장님은 도원동 그리고 달성파크 부르지오 너무 애정하시는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제가 이제 복토부동산 앞에 보면 네. 딱 보이는 게 공원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애들 뭐 소리가 한 번씩 보면 깔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좋고 답답할 때 문을 열고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아 여기가 좀 천국이구나. 그리고 뭐 엄마 아빠들이 노는 모습이나 이를 봤었을 때 마음이 되게 화로워졌어. 이 동네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임장할 때도 아침 이런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 아이들 나오는 모습들 되게 행복하게 보였고 맞아요. 오늘도 물놀이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맞아. 그렇게 명랑한 목소리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게 듣기에도 너무 좋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정리할게요. 네. 태평로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은 뭐 물량이 쏟아지고 마이너스 피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26년도 지나면 입주 물량이 일단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싸게 사신 분들이 최고 저는 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가보다 싸게 사신 분들은 분양가까지 무조건 갈 거고 거기에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오름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됐으면 내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태평로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가격대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지금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태평로는 더 발전하고 괜찮은 입지에서 뭐 원대역이라든지 이런 호재거리가 있어서 저는 아주 밝게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태평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매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장님도 거래해보시면 이거 진짜 괜찮은 아파트 소개했을 때 망설이다가 놓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만의 그 마지노선을 안 정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에서 뭐 A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고 B 아파트가 좋을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먼저 한 단지를 정확하게 찍는 거, 그리고 뭐 몇 층에 몇 동에 그걸 찍고 난 다음에 가격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에 나는 이 아파트가 얼마면 무조건 하겠다는 걸 딱 정해놓고 그 금액이 됐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매수하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망설이다 놓치고 뒤에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내 집을 뭐 여러 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집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왜 중구 태평로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그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서 잘 선택하시면 후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평로는 달푸이를 제외하면 모두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상복합의 특성상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단지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입지 대비 선호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단지를 정해봤습니다. 태평로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먼저 남측입니다. 첫 번째 단지는 태평로의 대장, 누가 뭐래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입니다. 24년 4월 입주, 894세대, OP 256실 포함 총 1150세대입니다. 25년 6월 최근 실거래 6억 5천만 원이었고요. 네이버 호가는 6억 5천에서 7억 7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단지는 태평로 유일 일반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있는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23년 6월 입주 1501세대 대단지입니다. 25년 6월 최근 실거래 6억 4천만 원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5억 4천에서 7억 원까지 나와 있네요. 세 번째 단지는 태평로의 터줏대감, 연식이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구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2017년 10월 입주 1005세대, OP 240실 포함 총 1245세대입니다. 25년 7월 최근 실거래 5억 2,700만 원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4억 8천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네 번째 단지는 태평로 중앙 대구역에 가까운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23년 11월 입주 803세대, OP 150실 포함 총 953세대입니다. 25년 7월 최근 실거래 6억 4천만 원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6억 900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단지는 태평로 동편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입니다. 미분양이고요. 현재 입주 진행 중이라 마피로 잡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25년 5월 입주 941세대, OP 68실 포함 총 1009세대입니다. 25년 7월 최근 실거래 최고 5억 9,313만원, 네이버 호가는 5억 1,735에서 7억 5천만원까지이고요. 최대 마피가 1억 4천만원으로 입주 시기에 고전을 겪고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 태평로 북측 철길 너머 북구입니다. 원대역 신설의 호재를 안고 있는 고성 4총사 중 3개의 단지를 차례로 선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24년 5월 입주 937세대, OP 270실 포함 총 1207세대입니다. 25년 6월 최근 실거래 5억 8,500만원, 네이버 호가는 5억 3천에서 5억 9천만원까지 나와 있네요. 일곱 번째 단지는 고성동 라인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대구역 오페라 W입니다. 23년 5월 입주 989세대, OP 99실 포함 총 1088세대입니다. 25년 7월 최근 실거래 5억 5천만 원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5억 2천에서 6억 3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여덟 번째 단지는 구조 만족도가 높은 대구
오페라 스위첸입니다. 24년 6월 입주, 854세대, OP 75실 포함 총 929세대입니다. 25년 6월 최근 실거래 5억 7천만 원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5억 4천에서 7억 원까지 나와 있네요. 마지막 9번째 단지는 최근 반짝 할인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칠성더 오페라입니다. 26년 6월 입주 예정이고요. 577세대, OP 114실 포함 총 691세대입니다. 원분양가가 확장비 포함 약 6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조건 변경 한시적으로 약 5억 9천만 원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예상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는 바람에 사측에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후문입니다. 힐스테이트 칠성더 오페라는 대구역과의 접근성도 있지만 침산동의 생활권과 초중고 학교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높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분양이 막혀 있지만 앞으로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이상 태평로의 눈여겨볼 단지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IMTV는 한 번의 이벤트성이 아닌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투자 파트너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임장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걔를 6억에 할 것인가? 이 고성동에서 5억대 중반에 이제 적당히 뷰 나오는 데를 잡을 수 있는데 거기 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얘랑 이 정도 차이면 그러면 얘냐 계속 이제 또 고성동 중에서도 얘는 6억이고 얘는 뭐 5억 5천인데 나는 또 5억인데 5억 후반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돈이면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이제 임장했으니까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동간격 좁고 단지 조경 아무것도 없고 진짜 소규모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요즘 유행하는 잘 지은 주상복합이랑 그냥 진짜 딱 건물만 높이 올린 그런 느낌이라 단지는 정말 약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빌리브도 있고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들이 있는데 금액대들이 좀 높아요. 늦게 분양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 막 선택을 막 했었어. 근데 그 돈 주고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더 큰 데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딴 거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면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보면 어디가 더 나은지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임장을 하시라는 거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같이 얘기 나눈 것도 그래요. 내가 집을 볼 때 아파트 내부를 먼저 볼 때 아니고 아파트 나 이 아파트 가서 볼래 해갖고 그 아파트 가서 집부터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시는 손님 집부터 빈집 있으면 보여주지만 저는 매물 이렇게 작업 따로 안 하거든요. 저 광고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오히려 공동중개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저는 없고 아깝고 이 컨텐츠를 더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고 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제가 성장하는데 오히려 더 큰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아내를 나중에 아내 먼저 보시지 마세요. 신축에 마음이 딱 뺏기면 그냥 딴 거 안 보여. 나 이거 그냥 끝 이래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누가 그 말했어요. 안에 보지 말라고 3천, 5천이면 다 바꾸고 싶다고. 어느 정도의 신축급은 필요한데요. 만약에 한 뭐 5년 안쪽이다. 그러면 굳이 안에 볼 필요 없어요. 아파트를 최종 선택을 할 때 이거를 다음 사람이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 내 거 받아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막상 걸어보니까 아 이거 확실히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집을 가졌지만 오히려 더 임장을 다녀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이 또 같습니다. 네.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사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A씨가 있어요. 분양권을 2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이신데요.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고받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